똘똘한 거 한 채와 덜 똘똘한 거 두 채,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1주택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고민인데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까? 아니면 지금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하나 더 살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일단 똘똘한 거 한 채라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분께는 청담동 40평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마포 30평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동탄 30평대일 수도 있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돈을 좀 더 보태서 상급지로 갈지, 아니면 수익률 괜찮은 거 지역 구분하지 말고 하나 더 사둘지, 이런 고민입니다. 대체적으로 자산이라는 것은 쉽게 사고 파는 것보다는 하나씩 모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빨리 인정하고 팔아버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분당 한 채 살까요? 일산 두 채 살까요? 라는 질문을 받아서 영상으로 남긴 적이 있는데요. 분당은 경기도에서는 최고지만 일산도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당 한 채보다는 일산에 한 채, 하남에 한 채 이렇게 나눠서 사라고 조언을 드렸었습니다. 이유는 분산 효과 때문인데요. 일산은 서북 쪽에 있고 하남은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호재나 시기적 개발 이슈 같은 장단점을 서로 해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물건은 오히려 경기도권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서 좋은 경기도 가격의 물건을 보려면 좀 더 위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로 가야 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쪽보다는 더 우량한 경기도 매물들이 2019년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 2020년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때 매일같이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올해 초만 해도 끓던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역시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019년도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가격이 다시 돌아왔다면 사실 건가요? 이거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똘똘한 한 채냐라고 했을 때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안에서는 지하철역이 있는가예요. 수도권에서 지하철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 광역시에서는 그 광역시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중심부인가, 이걸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다른 지역보다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는가? 왜 이걸 보셔야 되냐면 덜 똘똘할수록 빨리 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백화점 강의 때 송도랑 광명 중에 고민이라고 하셔서 저는 광명에 한 표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광명도 떨어지긴 했지만 송도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똘똘한 곳을 잘 보시면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송도를 말씀드린 것은 송도의 투자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송도 내에서 좋은 입지 아파트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면 그런 곳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똘똘한 한 채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거라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인데요. 전세가의 변화는 어떠한가인데요. 전세에는 투자나 투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주택자는 있어도 다전세자는 없죠. 오로지 실거주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세가는 거주의 만족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목동의 아파트가 아무리 낡았어도 전세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바로 학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똘똘한 곳의 전세가는 덜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핵심 일자리와의 접근성입니다. 이거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다섯 번째, 여기를 사면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인가? 입니다. 부산에서는 동래나 마린시티, 대구에서는 범어 내거리나 수성구, 다 좋은 동네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나 상암동에 아파트 샀어라고 하면은 누구는 그저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상암동도 참 좋은 곳이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상암동 사시는 분은 마포로 갈아타기를 할까? 아니면은 뭐 노원구나 뭐 근처 어디에 전세 끼고 하나 사둘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마포로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는 뭐 노원구나 근처 아파트 하나 더 사시는 게 멀리 봐서는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상암동 아파트를 최고점에서 팔고 반포 아파트가 갑자기 초급매로 10억 싸게 던져져서 그 타이밍에 반포로 갈아타기를 하신다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는 팔고 갈아타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지방 소도시에 인구 유입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지금 떨어진다 해도 괜히 싸게 팔아버리지 마시고 좀 더 버티시고 입주장이 끝나고 반등장을 기다리시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대출이 너무 많아서 못 버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파셔야겠죠.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한 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 매물이 있을까? 이거를 보셔야 합니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 주식 책은 봅니다. 거기에 담긴 투자 경험이라든지 인사이트라든지 마인드 같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보는데요. 가장 와닿은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Just keep buying. 뭐 책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저처럼 구독자가 적은 채널에는 광고 같은 거 절대 들어오지 않고 저는 들어와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광고를 받는 순간 제 채널의 본질이 흐려지기 마련이거든요. 아무튼 이 책의 핵심은 이 제목에 다 담겨 있어요. Just keep buying. 계속 사라입니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사도 될 물건은 항상 있고 자산을 모아가는 것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더 빠른 길입니다. 혹시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로 한 채 더 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그 아파트 단지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그 댓글을 선별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